안녕하세요. 커피앤톡입니다. 오늘도 와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바로 사연 읽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30대 중반이 돼서야 시집을 오게 된 여자입니다. 젊은 나이에 남편을 잃어 가장이 되어버린 저희 엄마는 슬퍼할 새도 없이 우리 3남매를 키워야 했기에 당신이 아픈 줄도 모르고 쉬는 날도 없이 허리띠를 졸라매고 사셨던 분입니다. 저희가 성인이 되었을 때는 이미 엄마의 몸은 엉망진창으로 망가진 후였어요. 이제 엄마의 보살핌으로 지내는 것이 아닌 우리 남매가 엄마를 보살피기로 다짐했어요. 저는 3남매 중 둘째 딸입니다. 언니는 워커홀릭으로 자신의 인생을 열심히 살아가고 있고 제 남동생은 사회초년생으로 자신의 길을 찾아가는 나이가 되었어요. 저 역시 엄마와 남동생을 위해 사회에 뛰어든 후로는 성공만 보며 미친 듯이 달렸고 제 노력을 인정받는 것처럼 저는 남부럽지 않은 직업을 가진 성인으로서 사회에 적극적으로 임하는 한 여성으로 제 분야에서 어느 정도 입지를 굳힌 어엿한 사회인으로 성장했어요. 제가 그린 저만의 성공 지표를 이루기 위해 저의 20대 청춘을 보내서 30이 넘어서야 짝을 만나 이르지 않은 나이 35에 드디어 결혼이라는 것을 하게 되었어요. 결혼 후 신혼도 즐기고 싶고 일에도 여전히 욕심이 많아 가족 계획에 대한 고민이 많았지만 저를 존중하며 남편 역시 아직은 이세를 맞이할 준비가 되지 않았으니 너무 부담을 느끼지는 말자고 했기 때문에 남편과 저는 나이에 구애받지 않고 일과 사랑을 즐기는 쪽에 초점을 맞췄습니다. 첫 직장에 입사한 이후 단 한 번도 엄마의 용돈을 챙겨주지 않은 적이 없었던 저는 결혼 후에도 여전히 매달 챙겨드려야 하니까 더욱 열심히 일할 수밖에 없었어요. 오래도록 묵혀뒀던 질병 탓에 합병증으로 현재 경제활동을 하는 것도 무리가 되었기 때문에 집에서 수세미 뜨개질과 집에서 할 수 있는 간단한 손부업으로 벌이를 마련하기도 하고 언니와 제가 드리는 용돈을 보태서 생활하고 계셔서 안 챙겨드릴 수 있는 상황도 안 됐습니다. 다행인 것은 남편과 저는 경제권은 각자가 관리하기 때문에 남편도 제가 엄마를 챙기는 것에 대해 신경을 쓴다거나 불만이 있거나 하지 않았고요. 경제권은 각자 관리하니까 자신의 부모님을 챙기자고 남편과 말을 끝냈기 때문에 명절과 생일 때 제가 조금 더 보태서 챙겨드리는 것 말고는 제가 따로 시부모님을 챙기는 일은 없었고 남편도 자신이 알아서 할 테니 신경 쓸 거 없다고 말해서 그 말을 철석같이 믿었습니다. 그렇기에 저는 친정엄마께 부족함 없이 챙겨드리고 싶었지만 너무 액수가 크면 미안하고 부담스럽다며 거절하시는 걸 겨우 설득해 매달 30만 원씩 챙겨드리기로 딱 정해서 생일 때 외에는 늘 같은 금액으로 챙겨드렸어요. 결혼한 지 2년쯤 지나니 시부모님께서 슬슬 2세 준비에 대한 이야기를 넌지시 꺼내기 시작했어요. 그동안 말씀은 안 하셨지만 저와 남편 모두 나이도 차고 좀 더 늦으면 너무 노산이라 걱정이 되는 것 같았어요. 몇 차례 남편이 시부모님을 설득하기 위해 나섰지만 저희가 생각했던 것 이상으로 염려를 많이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남편도 조금은 시부모님의 의견에 동의하는 듯 보여서 천천히 준비해보기로 했습니다. 임신 준비 계획을 세워서 열심히 노력해보겠다 말한 후부터 하루가 멀다 하고 시모가 제게 전화해서 나이도 좋고 아들도 좋으니 일단 애 잘 들어서는 약도 지어서 먹어보고 기도도 드려보고 할 수 있는 건 뭐든 해보자며 정 힘들면 부적이라도 만들어 오겠다며 열심히 지원해 주시려고 하셨어요. 그동안 툭 터놓고 아기를 기다린다고 저희에게 말도 못하면서 내심 기대하고 계셨을 시모를 생각하자 죄송스럽고 챙겨주시려는 모습에 너무나 감사했어요.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 남편과 열심히 시도한 지 6개월쯤 되었는데 여전히 깜깜무소식이라 고민이던 차에
시모가 저에게 불임 검사를 해보는 건 어떻겠냐고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이세 욕심이 없던 저는 그렇게까지 해야 할 필요가 있을까 하는 생각이 잠깐 들긴 했지만 이왕 이렇게 된 것 꼼꼼하게 준비해서 나쁠 건 없었기에 이참에 남편과 함께 검사를 해보기로 했어요. 남편과 시간을 맞춰 함께 병원에 가기로 한 날 집으로 시모가 찾아왔어요. 이유는 함께 병원에 가겠다는 것이었어요. 전화로 함께 가겠다고 말씀하시는 거라면 극구 사양하겠지만 이미 집까지 찾아오신 탓에 어쩔 수 없이 함께 가게 되었습니다. 병원에 가서 저와 남편 함께 진행하는 것을 보고 언짢았던 시모는 되게 퉁명스럽게 말씀하셨어요. 아니, 내 아들이 남자 구실을 못하는 것도 아닌데 뭐하러 아들까지 시키니? 너만 해보면 되는걸. 이왕 검사하는 김에 남편도 같이 해보면 좋을 것 같아서요. 저희가 어린 부부가 아니니까 하루빨리 예쁜 손주 안겨드리려면 꼼꼼하게 확인하고 건강관리하면 좋잖아요. 딱 봐도 건강한데 뭘 그렇게까지 하니? 남자들은 이런 검사는 창피해야 한다던데 내 아들이 수치심이라도 느끼면 어떡하니? 어머님, 검사의 일환인데요. 남편도 기분 좋게 검사 받으러 왔는걸요? 한쪽만 하는 것보다 같이 하는 게 좋다고 하고요. 저는 불임 검사를 권했던 건 시모였기 때문에 남편도 함께 받는 것에 대해 마음을 불편해하실 줄 몰랐고 저에게만 검사해보라는 뜻이었다는 걸 알고 기분이 썩 좋지 않았어요. 30대 중반이고 생각했던 것보다 이해는 됐지만 난임을 의심한 것을 직접 확인한다는 건 유쾌한 것은 아니었어요. 하지만 기분 나쁜 티를 낼 수 없었기에 꾹 참고 시모는 여전히 아들의 검사가 불만스러웠는지 인상을 팍 구긴 채 남편을 기다렸어요. 결과적으로 남편도 저도 임신 준비하기 너무 좋은 상태라고 했고 결과를 듣고 난 후에야 시모의 표정은 누그러졌어요. 시댁으로 가는 차 안에서 시모가 제게 아이 갖는 부적이라며 안방 침대 매트리스 밑에 꼭 넣어두라며 주었습니다. 그런 걸 믿지는 않지만 간절한 시모의 마음이라 생각하고 받아두었어요. 시모를 내려주기 위해 시댁으로 간 김에 함께 식사하고 돌아가기로 했고 간단하게 식사 준비를 거들기 위해 주방으로 갔어요. 한참 분주하게 음식 준비를 하다 잠깐 여유로운 짬이 생겼을 때 시모가 넌지시 제게 친정엄마의 용돈은 한 번 챙겨줄 때 얼마 정도 챙겨주냐고 물으셨죠. 뜬금없는 물음에 잠깐 당황하긴 했지만 기념일이나 매달 드리는 금액이 큰 차이가 없었기 때문에 30만 원에서 40만 원 정도 챙겨드린다고 말씀드렸고 시모가 받는 금액의 절반밖에 되지 않자 자신을 더 극진히 모시는 느낌을 받았는지 좋아진 기분을 감추지 못하셨습니다. 그렇게 시댁에서 간만에 식사를 마치고 집에 돌아왔고 한동안 평범한 일상을 보냈어요. 시간은 흘러 시모의 생일이 성큼 다가왔습니다. 며칠 전 미리 고급진 식당을 예약하고 백화점에 가서 예쁜 머플러를 선물로 구매했죠. 거기다 남편이 시모에게 줄 용돈에 조금 더 보태는 것까지 제 딴에는 만발의 준비를 마친 셈이었어요. 생일 당일 많이 제가 준비한 것들을 만끽하며 행복해하시는 모습을 보고 저도 너무 기뻤고 뿌듯했어요. 하지만 남편의 몇 마디에 분위기는 바뀌었습니다. 바쁜데 준비하느라 고생했어. 너무 고맙다. 며느리 덕에 호강하네. 그런데 나 때문에 너무 무리한 것 같아 미안하구나. 아니에요, 어머님. 어머님께서 좋아해 주셔서 저는 너무 좋은걸요. 그래, 엄마, 우리가 돈을 못 버는 것도 아니고 그냥 누리면 되지. 뭐가 미안해. 특별한 날이잖아. 이건 아들이 주는 선물이야. 용돈까지 챙겨주고 당신은 좋겠소. 봉투도 두둑한 게 100만 원은 되겠구먼. 아유, 부러워요. 너무 좋네요. 정말 100만 원은 되겠네.
사돈은 이렇게까지 안 챙겨준다면서 사돈한테도 괜히 미안하네. 걱정 마, 엄마. 장모님이 받은 걸 합치면 엄마보다 훨씬 많을걸. 그런 걱정일랑 말고 챙겨드릴 때 무조건 받으셔. 남편의 말이 끝나자 찰나였지만 시모의 화사하게 피었던 웃음이 싹 사라지더니 똥 씹은 표정으로 확 돌변했어요. 시부와 남편은 시모의 기분 변화를 눈치채지 못한 것 같았지만 마주보고 앉은 저는 또렷하게 알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서운하다는 걸 직접 표현하지 않으신 데다 대화의 주제가 금방 바뀌어 크게 티내지 않으신 것 같아 모른 척 넘겼어요. 다음날 출근해서 일을 시작할 준비를 할 때 시모에게 전화가 걸려왔어요. 어제 남편이 한 말이 사실이냐며 시어머니 알기를 우습게 아는 거냐 아니면 나를 무시하냐고 받자마자 따져대기 시작했죠. 어제 남편의 말을 곱씹어보고 자기보다 친정을 더 챙긴다는 것에 서운함에 아침부터 전화했다는 걸 바로 파악할 수 있었어요. 저는 굳이 거짓말로 상황을 모면할 이유는 없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솔직하게 친정엄마가 경제활동을 몸이 안 좋아 할 수 없어 언니와 함께 다달이 용돈을 조금씩 챙겨드리는데 그것을 남편이 장난삼아 그렇게 말했을 뿐이라고 말씀드렸어요. 하지만 이미 기분이 많이 상해 있는 탓에 제 말이 안이 꽂게 느껴졌는지 자신 역시 경제활동을 하지 않는 건 마찬가지라며 챙겨주고 싶다면 똑같이 챙겨줘야지 부모를 차별하면 되겠냐고 화를 냈어요. 돈 걱정 없이 지내시는 시모의 행동이 저는 이해가 가지 않았고 아픈 엄마를 직접 곁에서 챙기지 못하는 미안함을 대신하는 것인데 시모의 욕심이 과하다는 생각까지 들었습니다. 저 역시 시모의 억지에 화가 났지만 꾹 참으며 차근차근 다시 한번 설명했어요. 어머님, 친정엄마가 아프셔서 어쩔 수 없다는 것 아시잖아요. 남편도 이해해주는 부분이고요. 어머님 아버님께 자주 챙겨드리지 못하는 만큼 한번 챙겨드릴 때 넉넉히 챙겨드리려고 노력하고 있는걸요. 아이고, 터진 입이라고 대충 그럴싸한 말로 포장하는 건 어디서 배웠니? 이래서 집안이 중요하다니까. 나도 네 부모야. 집안의 경제적 사정을 따지면서 저울질하지 말고 똑같이 챙겨야지. 그동안 사돈어른이 받은 용돈 계산해서 똑같이 다 보내거라. 그리고 앞으로 사돈어른한테 하는 것처럼 다달이 용돈 보내렴. 그럼 그런 줄 알고 끊으마. 서운해 하신다면 충분히 챙겨드릴 마음은 있지만 양가 부모님 모두 챙긴다면 용돈으로 거의 100만 원이 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제 벌이에서 매달 그렇게 챙겨드리는 것은 어려운 일이라고 생각되고 부모님 용돈은 각자 챙겨드리기로 했었기 때문에 남편과 상의를 해보기로 했어요. 그날 저녁 거실 소파에 앉아 TV 보는 남편에게 다가가 오늘 시모와 했던 통화에 대한 이야기를 꺼냈어요. 하지만 남편은 크게 신경 쓰지 않아 보였어요. 자신의 엄마가 그렇게 욕심부릴 사람도 아니니 잠깐 서운해고 말 것이라며 제가 정신경이 쓰이면 조금씩 저보고 챙겨주면 되는 거 아니냐고 벌이가 나쁘지 않으면서 쪼잔하게 굴지 말라고 말하더군요. 남편의 표현이 기분 나빴지만 시모의 서운함을 받아들이고 앞으로 조금씩이라도 챙겨드려야겠다고 마음먹었어요. 고부 갈등을 만들어 서로 힘들어지는 것보다 훨씬 현명한 방법이라고 생각했으니까요. 남편이 평소에 시부모님께 따로 용돈을 챙겨드리는 것 같진 않아 보였고 남편도 그런 부분은 제게 따로 언지를 주지 않았어요. 생각 정리를 마친 저는 시모에게 전화를 걸어서 시모의 서운함을 이해하는 것처럼 말하며 앞으로는 이런 문제로 섭섭함을 느끼지 않도록 하겠다고 말을 전했어요. 그러니 시모는 제 대답이 마음에 들었는지 아침에는 자신이 감정적으로 말해서 미안하다며 그렇게까지 안 좋은 마음은 아니라고 좋게 대화를 끝마쳤습니다.
그렇게 몇 달 정도 용돈을 챙겨드렸고 시모는 만족해 하셨어요. 하지만 매달 용돈으로만 해도 큰돈이 나가다 보니 프리랜서인 제게는 벌이가 좋지 않은 달에는 큰 부담이 되었습니다. 시모는 남편과 함께 보태서 챙겨드리는 것이 부담도 덜고 좋을 것 같아 다시 이야기해보자고 생각되었고, 마침 주말이어서 집에서 쉬던 그이와 대화를 하기 위해 남편이 있는 안방으로 들어가려고 문을 살며시 열었는데 제 기척을 느끼지 못하고 열심히 통화 중이더라고요. 통화를 마치면 대화를 나누어야겠다 생각되어 방문을 다시 닫으려는데 통화 내용이 조금 미심쩍었어요. 전화 상대는 시모인 듯했고 돈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는 것 같았어요. 통화 내용을 유추해 볼 때 시모는 저희가 돈 관리는 각자 하는 것을 알고 있었고 남편이 자주 용돈을 드리고 있었어요. 친정엄마를 챙겨드리는 게 겉으로는 표현하지 않았지만 마음에 들지 않았던 남편이 이번 일을 시모에게 종용한 것처럼 보였습니다. 회사원이긴 하지만 직급이 괜찮아 급여가 적지는 않았어요. 그리고 무력도 많지 않아 돈 낭비를 하는 모습을 본 적 없던 남편이라 더욱 황당했어요. 경제권을 각자 가지고 있는 것이 불만이었던 남편은 그렇게라도 제 돈을 더 써서 자신이 가진 돈이 더 많았으면 하는 모양새였어요. 제게 대놓고 자신이 경제권을 가지고 싶다고 말하지 못하고 뒤에서 시모와 작당을 했던 것이었죠. 홀로 외롭게 지내고 있는 아픈 장모님에게 용돈 한 번, 작은 선물 하나 해본 적 없는 남편. 하지만 저는 그런 부분에 대해 불만을 느껴본 적 없었고 제가 잘 챙겨드리면 된다고 생각하며 지냈기에 남편과 시모의 통화를 들으면 들을수록 실망감에 화가 치솟았습니다. 더는 들을 수 없을 것 같아 안방문을 조심스럽게 닫고 소파에 앉아서 남편이 나오기를 기다렸어요. 통화를 마친 남편은 왠지 기분 좋은 표정을 짓고 있는 것 같아 더는 참을 수 없었습니다. 어머님이랑 통화하는 것 같던데 왜 그랬니? 어? 갑자기 무슨 소리야? 회사 거래처랑 통화한. 거짓말할 생각하지 마. 다 들었으니까. 어떻게 둘이서 사람 바보 만들 생각을 해? 그깟 돈 몇 푼이 네 자존심이라도 돼? 말을 좀 알아듣게 해. 그래, 엄마랑 통화했어. 근데 무슨 돈이 자존심이야?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해. 이번 용돈 사건 자기가 어머님 시킨 거잖아. 내가 돈 더 잘 버는 거 배 아파서. 못났다 정말. 애초에 각자 부모님 챙기기로 했었으니까 앞으로도 그렇게 해. 난 앞으로 친정만 챙길 테니까 그런 줄 알아. 돈 좀 더 번다고 유세 떠냐? 얼마 안 되는 돈으로 시부모 챙기는 게 아까워? 별것도 아닌 걸로 사람 고깝게 만드네. 그래, 그 별거 아닌 건데 자긴 한 번도 엄마한테 해줘 본 적 없잖아. 네 부모만 부모면 나한테도 내 부모만 부모야. 어머님이 그러시던데 똑같이 챙겨야 하는 거라고. 제 말에 대꾸할 게 사라진 남편은 저를 노려보고는 집 밖으로 나가버렸어요. 저도 제가 쪼잔하다고 가뜩이나 부담을 느끼던 차에 느껴졌지만 못된 남편의 행동에 차라리 잘 됐다는 생각까지 하게 되었어요. 2시간쯤 지났을 때 현관에서 기척이 느껴져 거실로 나가보니 남편과 시모가 집 안으로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불만 가득해 보이는 험상궂은 표정으로 저를 바라보시고는 소파에 앉아 저를 나무라기 시작했어요. 며느리가 시부모님 용돈 좀 챙겨주는 걸 어떻게 아까워할 수 있냐고, 그런 문제로 남편을 면박줘서 되겠냐며 배은망덕하다면서 저를 과하게 질책하였습니다. 남편은 시모의 말이 맞다는 듯 긍정의 고갯짓을 하며 저를 보고 콧방귀를 뀌는 신용까지 해보였어요. 제게 금전적인 걸로 강제 효도를 하라고 강요하는 시모와 장모는 안중에도 없으며 자기 부모만 챙기려는 신분 못된 남편과
미래를 함께해도 괜찮은 건가 하는 고민이 밀물처럼 밀려 들어왔어요. 결혼 전 따뜻하게 제 손을 잡으며 그동안 고생이 많았으니 이제 딸처럼 보듬어 주겠다던 시모는 결혼 몇 년 만에 점점 표독스럽게 변해가는 듯했고, 한없이 사랑만 퍼줄 것 같던 남편은 이제 제 돈만 탐내는 마치 무력 많은 놀부가 되어가는 것 같았어요. 참으면 복이 온다라는 말은 정말 옛말이고, 시대 흐름을 타고 요즘은 속된 말로 참으면 호구된다라고 하던데, 이렇게 다 받아주다간 정말 호구 같은 신세로 평생 쩔쩔매며 살아야 할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머릿속을 가득 채웠습니다. 저는 불만스럽게 저를 쏘아보던 시모와 남편에게 말 한마디 꺼내지 않고 안방으로 들어가 지금 당장 필요한 옷가지 몇 개만 챙겨서 다시 거실로 나왔어요. 지금 뭐 하는 짓이냐며 못 배운 티 낸다며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는 시모를 보며 환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어머님이 저한테 그렇게나 큰 불만이 있을 줄은 몰랐어요. 저보다 더 능력 있고 돈 잘 버는 며느리로 바꾸시는 게 어떠세요? 남편 급여 가지고는 그런 여자 만나기도 힘들겠지만 혹시 알아요? 시부모님 재산 보고 꾹 참고 비유 맞춰줄 여자가 어디 있을지도 모르는 거니까요. 전 오늘부로 남편과 남이에요. 말을 마치고 곧장 집 밖으로 나가기 위해 걸음을 옮겼어요. 등 뒤에선 시모의 분노를 담은 욕지거리가 들려왔고, 지금 이렇게 나가면 우리 진짜 이혼이라며 제게 겁을 주려는 듯한 남편의 목소리도 들렸지만 뒤도 돌아보지 않고 집에서 나왔어요. 이 일이 있기 전까지는 결혼 생활이 만족스러웠고 고부 갈등에 대해 고민하는 분들이 되려 신기해 보일 때도 있었을 만큼 시부모님에 대한 신뢰도 있었어요. 그랬기 때문에 이번 일은 제게 충격이라고 표현할 수 있을 만큼 당혹스러웠고 속상했습니다. 혹시나 지금 같은 상황을 아시고 자신을 자책하며 제게 미안해할 친정엄마의 모습을 보고 싶지 않아 언니네 집으로 향했어요. 그간 있었던 일을 이야기하고 앞으로에 대해 꽤 오랜 시간 동안 언니와 이야기를 나눴죠. 앞으로 어떻게 하면 좋을지 찬찬히 그리고 심도 있게 고민하다 보니 어느새 집에서 나온 지 일주일이라는 시간이 훌쩍 지났습니다. 일주일이라는 시간 동안 단 한 번도 연락이 없던 남편이 저녁에 잠깐 만나자며 문자를 남겨놨더라고요. 서로에게 안 좋은 이야기만 나눌까봐 걱정이 되기는 했지만 그렇다고 무작정 피하고 있을 수만은 없었고 어떤 결과가 나오든 지금의 상황을 정리할 필요는 있었기 때문에 퇴근 후에 남편을 만나기로 한 장소로 나갔습니다. 예전이었다면 찾아볼 수 없었던 남편과 제 사이에 냉랭한 기류에 섣불리 말을 꺼내지 못하고 어물쩡대는 남편 때문에 답답한 제가 왜 만나자고 한 것인지 물었어요. 정말 별거 아닌 일로 이혼까지 할 생각이야? 그 용돈 몇 푼 챙겨주기 싫다고 이혼한다니? 그게 말이 돼? 뭐? 돈 때문에 그냥 서운한 정도가 끝이지. 지금 내가 집까지 뛰쳐나온 건 돈 때문만이 아니잖아. 그거 아직도 못 깨우쳐놓고 만나자고 한 거야? 어머니도 네가 집 나간 날 버르장말이 없이 말했던 것 충분히 용서할 수 있다고 하니까 그만 고집 부리고 어머니께 잘못했다고 용서 빌고 다시 집으로 들어와. 아니, 지금 당신이 말하는 걸로 봐서는 뭐 때문에 내가 이러는지도 전혀 모르는 것 같고 용서할 사람은 내가 아니라 당신이야. 아직도 상황 파악 못하는 꼴이라니. 황당해서 더 대화하고 싶지도 않다. 그만 갈게. 알았어. 내가 장모님 안 챙겨준 게 속상한 거지? 아파서 집에만 종일 붙어 있는 분인데 무슨 돈이 필요하다고? 참. 그냥 이번에 선물 하나 챙겨드릴게. 그럼 되잖아. 감정적으로 행동 그만해. 부부싸움 길게 해서 좋을 거 없잖아. 남편의 말이 끝이 나자 솟구치는 화를 누르지 못하고 그이의 뺨을 내리쳤습니다.
남편의 뺨과 제 손이 맞닿아 울려 퍼진 마찰음이 꽤 컸는지 저희 주변에 있던 사람들의 시선이 느껴졌지만 아랑곳하지 않고 남편의 말에 대답해 주었어요. 1년에 몇 번 찾아뵙지도 않는 놈도 사위라고. 너 오기로 한 날 며칠 전부터 그 아픈 몸 이끌고 네가 좋아하는 음식 준비하는 분이야, 네 장모님은. 근데 넌 어떻게 그러니? 감사한 줄도 모른 네가 인간이야? 창피하게 사람들 보는 곳에서 뭐 하는 짓이야? 하긴 아픈 엄마 밑에서 배웠으면 뭘 얼마나 배웠겠어? 내 입에 맞지도 않은 음식 먹으면서 맛있는 척하는 나는 뭐 쉬운 줄 알아? 기껏 좋게 없던 일처럼 좋게 넘겨주려고 왔더니만. 내가 좋게 넘어갈 생각은 이제 없어. 시부모님께서 안타깝게도 자식 농사는 망하셨네. 너 같은 사람을 낳았으니. 더는 이 거지 같은 대화를 이어갈 수 없을 만큼 화가 났던 저는 자리를 박차고 나왔고 그간 몇 년의 결혼 생활을 하면서 항상 말로 주고 되로 받았던 저의 지난 날을 보상받아야겠다고 생각했어요. 어떻게 하면 속이 뻥 뚫릴 만큼 통쾌하게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 하는 고민 끝에 시모와는 달리 언제나 제 편을 들어주시고 예뻐해 주시는 시부의 힘을 빌리기로 했어요. 혹시라도 이혼을 진행하게 될 때 유용하게 쓰일까 싶어 집에서 남편과 시모가 했던 통화 내용과 좀 전에 했던 남편과의 대화를 전부 녹음해 두었기 때문에 그걸 활용해 보기로 했어요. 생각을 마친 저는 바로 시부를 만나러 시댁으로 갔고 다행히 시모는 잠깐 외출 중이라 지금껏 있던 일을 이야기하기에 딱 좋았어요. 친정엄마가 몸이 안 좋아 경제적 도움을 조금 드리고 있는 것부터 질투심 많은 시모의 욕심과 남편의 부조리한 행동, 그리고 그들이 제기한 폭언과도 같은 상처되는 말들까지 전부 다 솔직하게 말씀드리고 어떻게 하는 게 좋을지에 대해 여쭤보았죠. 제 이야기를 다 듣고 나서 잠시 생각에 잠긴 듯 하더니 시모와 남편에게 연락해 그들을 바로 오라고 호출했습니다. 이 집의 실세인 시부의 말에 시모와 남편 모두 불이 나게 달려왔고 제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조금 놀란 듯 보였어요. 아버님은 먼저 남편에게 사이가 안 좋은 것을 알고 있다며 이혼까지 생각하는 것이냐고 물었고 남편은 저를 흘낏 쳐다본 후 오해가 조금 있을 뿐 부부 사이는 칼로 물베기라는데 잘 풀 것이라며 말하는 그이의 긴장한 것이 눈에 보였어요. 아버님은 이혼이라는 제도에 대해 부정적인 편이셨기 때문에 결혼 전 자신의 견해를 똑똑히 저희 부부에게 밝히셨던 적이 있었거든요. 남편의 대답이 썩 나쁘지 않았는지 다음에는 시모에게 지금 당신이 쓰는 돈 액수가 부족한 것이냐고 물었어요. 시모는 단번에 어떻게 부족할 수 있겠냐며 충분히 풍족하다는 표현을 하였습니다. 시부는 시모의 대답이 끝나자 그간 숨겨왔던 비밀이 하나 있다며 말씀해 주셨습니다. 일에 미쳐 지내던 시부는 결혼 시기에 연애에는 관심이 없었고 시모는 남편을 임신하고 있을 때 사별을 하게 되어 혼자 아이를 키우다 남편이 돌이 지난 지 얼마 안 돼서 처음 두 분이 만나게 되었고 시모에게 연민을 느낀 시부가 가족으로 품은 것이었습니다. 시부는 자신들도 어쩌면 가족이라는 틀 안에 큰 결함을 가지고 사는 것이라며 친정엄마를 옹호해 주셨고 돈에 대한 욕심이 과하다고 느끼는 사람에게는 자신의 재산을 상속할 의사가 없다고 말씀하셨어요. 또한 저만 괜찮다면 혹시나 시모와 남편의 작당이 벌린 이번 일과 같은 일이 또 생기지 않도록 합가를 해서 적극적으로 시모와 남편 대 저의 대립을 간섭하겠다는 것이었어요. 아버지의 품을 기억할 만큼 느껴보지 못했던 저를 늘 가여워하셨기 때문에 더욱 마음을 써주셨던 시부. 하지만 저는 남편과의 별거를 선택했습니다. 마음이 많이 상했던 저는 다시 예전으로 되돌아갈 수 없다고 판단했고 제 의견을 충분히 받아들여 주시고 혼자 지낼 수 있는 30평대 아파트까지 마련해 주셨어요.
남편은 시부모님 댁에 들어가서 지내면서 시부의 간섭을 한껏 받는 중이며 시모는 돈 욕심이 많은 것을 알게 된 이상 믿을 수 없다며 필요한 것이 있을 때만 조금씩 챙겨주고 완전히 경제권을 아버님께서 관리하신다고 하네요. 시부의 재산 상속에 대한 이야기 후 돈 욕심을 버리지 못한 시모와 남편은 서로가 모자 관계가 아닌 적이 되어서 서로에게 등지고 지낸 지 조금 됐다고 해요. 저는 시부 덕분에 넓은 집에서 친정엄마를 모시고 함께 지내게 되었고 일하며 아픈 엄마를 챙기는 것이 힘들까 염려된다며 시간제 가정부까지 붙여주었답니다. 이렇게나마 그동안 시모와 남편이 상처 준 걸 갚고 싶다면서요. 그리고 남편과 이혼하면 줄 재산과 위자료라고 생각하라고 하셨어요. 저는 약 1년 반 동안 별거를 끝으로 이혼을 하게 되었어요. 여전히 시부에겐 잘 계시냐는 안부 인사는 하지만 이전 시모와 전 남편과는 일절 연락하지 않고 있어요. 끝까지 절 위해주신 이전 시부 덕에 저는 엄마와 함께 엄마의 포근함을 느끼며 행복하게 하루하루 열심히 살아가고 있는 중입니다. 제 사연을 들어주신 모든 분께 행복이 깃들기를 기원하고 제 보잘것없는 이야기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커피앤톡이었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저는 다음 영상으로 또 찾아뵙겠습니다.